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성희롱에 발생되는 성심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성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성심리를 가는데 성희롱과 성폭력이 조금 달라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비슷하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폭력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를 양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폭력을 심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리살인이에요. 그래서 신체를 살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심리가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심리살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성폭력이 발생될 때 성폭력의 가해와 성폭력의 피해자가 반드시 나눠져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피상적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믿지 말라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난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도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범죄는 성희롱 있죠. 그 다음에 성추행이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이 있어요. 자, 성희롱은 뭐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랬어요? 말과 우리가 성표현에서 성표현을 하잖아요. 성표현을 할 때 이 성희롱은 말, 성에 관련되어 있는 말, 그 다음에 표정이라든가 또는 제스처예요. 행동은 행동인데 제스처예요. 근데 이 성추행은 요런 말과 표정과 제스처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접촉이 들어가 있죠. 촉각 정보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긴 접촉이에요. 성적 접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폭력은 뭐냐면 이거를 통과를 해가지고 뭘 가냐면 성에 관련돼서 강제적으로 이 강제성을 띈다는 게 문제예요. 강제성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5개의 감각기관에 관련되는 모든 성 정보가 성에 관련되는 게 강제적으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성폭력이에요. 그래서 성희롱에 관련되는 거는 대체적으로 시각정보와 청각정보가 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성추행은 시각정보, 청각정보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촉각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은 이 시각정보, 청각정보, 촉각정보 플러스 뭐가 따라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직접적인 성관계가 따라 들어가요. 성관계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 성폭력에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는 바로 성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늘 항상 쓰는 몸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몸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작용을 한다 했어요? 마인드가 작용을 합니다. 마음이에요. 그 안에 성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는데 어쨌든 했으니까 그냥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몸 안에 분명히 마인드, 마음이 존재하고 있고 마음 안에 성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인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기억을 하죠. 뭘로 기억을 하냐면 마인드의 정보와 이디의 정보로 기억을 하고 인식이 들어갈 때는 이디의 정보와 마인드의 정보가 따라서 인식이 들어갑니다. 표현할 때도 마인드와 이디로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기본적인 이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도록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성희롱은 또는 성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마인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던진 말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이 듣는 사람이 인식이 돼 들어올 때 그 말은 본인은 던질 때 표현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표현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상대가 이걸 받아들일 때 기억에 이디의 정보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마인드에 관련되는 정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의 정보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성희롱과 성추행이에요. 진짜 친하다고 손 한번 잡았는데 상대는 그 손 잡는 거를 만약에 이대 정보라면 악수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희롱과 성추행에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했던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희롱과 성추행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바로 기억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말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촉각 정보의 접촉에 관련된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 즉 가해자가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성에 관련되는 기억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발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져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은 강제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이라는 건 뭐예요? 강제성은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는 이건 이미 계획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계획이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성적 만족, 성실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현재의 성실현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성을 갖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분명히 성에 관련된 성관계, 성에 관련된 강제성이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뭐가 따라 들어갑니까? 분명히 이드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요? 마인드는 성폭력이 일어날 때의 환경, 분위기, 상황, 하는 말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표정 하나, 뭐 기타 등등 관련되는 게 다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마인드의 정보에 이 이드가 따라 들어갑니다. 즉 성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에 관련되는 정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인드 정보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드에 관련되는 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보면은 무의식에서는 이 이드의 정보가 우리가 무의식에 들어오게 되면 이드의 정보로 넘어갈 때 뭐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감정을 만들게 되고 여자는 기분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때 남자와 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왜 성폭력이 여자 피해자가 훨씬 많으냐? 남자 피해자는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성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가 남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의 상처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생각보다 남자들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딱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무조건 성기능 장애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상처가 우리가 평생 쌓아놓은 상처가 이 성의 상처가 한 방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기능이 갑자기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정 시간 경과하게 되면 성인식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인식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인식장애에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노이로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발생하고 남자들 성폭력 피해자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공황장애라든가 공포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장애, 기타 등등 장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취급을 안 해요. 왜? 아픈 거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프다라는 걸 못 느껴 신체에서만 반응이 나올 뿐이지. 자, 그래서 남자들에 관련되는 사안은 좀 제외한다 치고 그러면은 성폭력에 요즘 우리가 대두가 많이 되는 게 여성 피해자들인데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디의 상처가 아니라 즉 성의 성관계에 관련되는 상처가 아니라 성관계의 상처가 아니라 뭐의 상처입니까? 이 마인드에다 상처를 갖다 잡아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마인드에. 그런데 이 마인드의 상처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상처가 아니라 이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한 상처로 전환을 해버리게 되다 보니까 환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밤이었다. 그럼 밤이라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살아가는데 밤에는 죽음을 겁나들게 들어죠. 왜? 성폭력은 뭐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외상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외상 스트레스는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밤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낮이었다 그러면 낮에 못 돌아다녀요. 무서워서 못 다녀요. 그 정도로 강력한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는 이 환경의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게 어디에? 바로 이 마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고통받아 합니다. 뭐 때문에?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드는 기분으로 그냥 넘어갔어. 이드는 넘어갔는데 이 마인드의 상처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 이 이드에 관련되는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드가 들어갈 때 정보만 들어가요. 여기에는 감정이 들어가죠. 왜? 여자는 기분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기분은 성폭력이 탁 멈추게 되면 기분이 멈춰요. 그래서 정보만 들어가 있지 실제로는 감정이 생성되는 이 성상처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련되는 이 이드에 관련되는 거 외에 마인드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남냐면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처가 여기에 이제 생성하는 거예요. 상처가.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의식으로 만약에 이드에 관련되는 정보를 끌어왔어. 성에 대한 정보. 그럼 성정보만 가지고 옵니다. 의식이 성정보만 가지고 와요. 감정에 관련되는 정보는 안 가져와요. 성정보를 가지고 왔어.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인드가 이거를 표현할까 안 할까? 자, 이게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정보를 가지고 오면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겠죠. 표현을. 이거는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마인드의 상처죠. 굉장히 큰 상처예요. 외상 스트레스의 강력한 상처. 그러면은 이 마인드의 상처는 어디서 끌고 옵니까? 무의식에서 끌고 오죠. 이 무의식에서 끌고 오면은 뭐를 합니까? 여자는 치료를 하려고 들죠. 치료를 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 너무나 강력해지게 되다 보니 치료가 되질 않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가 고장을 일으켜버려요. 고장을. 그래서 뭘 하냐면 무조건 억압을 하든가. 성폭력 피해자는 첫 번째 무조건 억압. 무조건 억압을 합니다. 대신 억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돼요? 안 되죠.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억압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에 관련된 뭐를 만듭니까? 성을 완전히 혐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살 기도하고 고통받고 자기가 외상 스트레스를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가 못 살겠는 게 하루를 살아도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게 억압이 한번 딱 발생이 되면 상처에 관련된 마인드의 상처가 한번 탁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기도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2차 피해예요. 그래서 이게 2차 피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억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의 경우가 생겨요. 이게 고장나버렸어요. 고장을 일으켜버리게 되니까 뭐냐면 무조건 표현을 하는 거야. 얘만 작용하면 이 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식에는 정보가 뭐 들어있어요? 여기 이디에 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 뭐를 합니까? 성관계를 하려고 들어요.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치료됩니까? 안 되죠. 그냥 억압, 여기가 고장나버려가지고 이게 2차 치료되기 전에 성을 표현을 해버리고 나니까 성관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자살 기도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외상 스트레스가 뭘 만들게 되냐면 무조건 억압을 해서 외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든가 무조건 성관계를 하고 외상 스트레스에서 고통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성폭력의 2차 피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성에 관련되는 또는 우리가 마인드에 관련되는 조만한 상처 하나에 의해서도 죽고 사는 문제가 들어가니까 과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 한 번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아요. 누구나 다. 뭐를 합니까? 성폭력 그 자체의 피해를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상처를 1차 피해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나 알아요. 다. 심리학자들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왜? 보여지니까. 억압하고 외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성관계를 하고 외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거. 그래서 이거를 2차 피해라고 그래요. 2차 피해. 1차 피해는 직접적인 상처고 2차 피해는 그 상처의 작용으로 인해서 외상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2차 피해라고 그래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치료하려고 반드시 뭘 건드립니까? 계속. 치료하려고 들면 이들을 건드려요. 근데 이들을 건드리면 치료되나요?
이들을 건드리면 치료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대에는 감정을 담지 않고 이대에는 이 무의식에 관련되는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대에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죠. 방법은. 이 마인드에 관련되는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외상 스트레스를 치료를 해야 돼요. 요거를. 요 놈을 치료해야 되는데 자꾸 이대에 관련되는 것만 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를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래 그냥 잊어. 잊어줘요? 잊으래. 있던가 참던가 참아라. 잊어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상담이에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하는 상담이에요. 미술치료 많이 합니다. 모래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뭐 기타 상담, 뭐 기타 등등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거 뭐예요? 기분 전환이잖아요. 기분만 전환을 시켜줄 그때 잠깐 동안에 기분만 전환시켜주는 거지 실제 이 마인드에 관련되는 실제 마인드에 만들어져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의식에서 상처가 치료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는 실질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에 관련되는 외상후 스트레스는 우리는 여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몇 번 생긴다? 첫 번째? 성폭력. 두 번째? 갑작스러운 사별. 세 번째? 외도. 딱 이 세 군데에서만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저도 모릅니다. 왜? 전 여자도 아닐 뿐더러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서 전 모릅니다. 근데 원리만 알고 있어요. 근데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외도를 겪어본 사람, 사별을 겪어본 사람, 성폭력을 겪어본 사람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압니다. 죽음을 넘나드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죽음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외상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실제로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ED의 정보를 담을 거냐 마인드의 정보를 담을 거냐. 근데 마인드의 정보에서 만약에 이게 계속 뭐가 작용됩니까? 마인드의 상처가 작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인드의 상처를 계속 들춰내면은 계속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은 인지법에서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행동법밖에 없는데 이 행동이 지금 고장났죠. 행동에 뭐를 고장은 무조건 억압하든가 무조건 관계를 하든가. 자, 그렇게 되면은 행동을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우리가 그래 너 요번에 가서 뭐 영화 관람이라도 한번 하고 와라. 영화 관람. 근데 영화 보는데 이 마인드와 연결되어 있는 상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 보다가 졸도한다니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들어오질 않아. 다 억압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가서 또 자살기도 하겠죠. 치료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의식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고장나 있고 여기 의식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거거든. 이 의식이 여기 성의 의식인데 성의식이 고장나 있고 마인드의 의식은 외상 스트레스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는. 그래서 심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방법은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이 행동치료법밖에 없어요. 행동치료법밖에는. 자, 이 행동치료법은 나중에 이제 차차 논하도록 하고 성폭력에서 발생되는 성심리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무의식에서는 ED에 기분 정보로만 집어넣기 때문에 성폭력에서는 성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폭력으로 발생된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마인드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성폭력은 비록 성과 연결되어 있는 폭력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마음이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성폭력이에요. 그래서 성폭력이 다른 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성관계와 연결되는 이 강제성으로 인해서 마음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마음 전체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전체가 뭘로 바뀌어요? 상처로 다 뒤바뀌잖아요. 그동안 잘 살아온 것마저도 공부 잘했던 것마저도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던 것마저도 다 상처로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다 싫어지게 되고 엄마 아빠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다 뭘로 뒤바뀝니까? 불행으로 뒤바뀌잖아요. 상처로. 그래서 내가 살아온 그날 모든, 예를 들어서 30대야. 그러면 30살까지 살아왔던 그 날들이 다 상처로 뒤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상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바로 마음에 상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 뒤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폭력 얘기만 나오면은 흥분합니다. 예전에 한번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번 할 때 이 부분에서 아주 괴고픔 물었는데 우리가 최소한 뭡니까? 계획살인은 징역 20년 이상은 때리잖아. 최소한. 그러면 성폭력은 심리살인이죠. 그럼 반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성폭력은 10년 이상형에 처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주장하고 다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직 그 정도 관찰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심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가. 자,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성폭력의 심리를 이렇게 다뤄보면 요거는 지금 피해자의 심리를 다뤘어요. 가해자의 심리를 한번 볼까요? 가해자의 심리. 자, 가해자는 주로 우리가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가해자는 남자들이 사실은 성폭력 피해 남자들도 엄청 피해를 당합니다. 남자들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계속 남편들을 성폭력하고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로 갑니까? 마음의 상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성기능장애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기능장애가 생기는 남자들이 성기능장애가 생기는 거 성폭력을 가하면 성기능이 무조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거는 쪽팔려가지고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숨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논하고 있을 수는 없고 가장 큰 거는 여기에서 가해 심리를 한번 다뤄보게 되면 자, 가해자를 우리가 남자의 심리를 한번 다뤄봅시다. 남자의 심리를 다루면 자, 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에 관련되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드가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무의식에 뭐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감정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성정보와 조금 달라. 없던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성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성의 상처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성의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성의 상처가 만들어진 거는 어디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에 영향을 탁 미쳐요.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무엇을 만드냐면 여기에 의식을 가져올 때는 정보만 가져가지 신체로 미리 뭐를 썼습니까? 감정은 이쪽으로, 상처는 신체로 적용을 시켜버렸고 여기에서 끌고 오는 건 정보만 끌고 와요. 정보만 끌고 오다 보니까 요거를 딱 표현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무의식이 작용하죠. 무의식에서 뭐를 기분을 만들게 되거든요. 무의식에서는. 근데 좋은 기분인 거야. 왜? 5개 감각기관이 나쁘지가 않거든. 5개 감각기관은 나쁘지 않은데 상처야. 그래서 뭐가 맞냐면 여기에는 좋은 기분이 만들어집니다. 기분이 만들어져요. 이 기분을 의식에서 느낍니다. 그럼 의식에서 야 이건 좋은 거네? 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좋은 거네 라고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몰입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에너지,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성의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강화가 되냐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의식에서 성욕이 강해집니다. 성욕이 강해져요. 성상처가 남자들이 성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욕이 강합니다. 성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기능장애로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기능장애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성욕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뭘 필요로 합니까 또? 뭔가를 또 표현해야 되겠죠. 표현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성에 관련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에 관련되는 정보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인드와 이드에 관련되는 정보를 표현을 할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성범죄예요. 여기서 만약에 성에 관련되는 정보를 끌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인드에 관련되는 정보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마인드의 정보를 가지고 표현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면 그냥 범죄예요. 그런데 이게 성정보를 가지고서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바로 성범죄가 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이 성정보가 만약에 그때 끌고 왔을 때 성정보가 성관계에 관련되는 정보라 그러면 여기에 성관계에 관련된 정보라 그러면 성폭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해 심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면 이 가해 심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예방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멈추는 방법은 성의식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표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길밖에 없어요. 통제. 그리고 여기 의식에서 내가 성욕이 강화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고 성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의 원리를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되냐면 성정보를 가지고 왔죠. 성정보를. 그러면 성정보는 그냥 표현만 하면 돼요. 근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는 그냥 자기는 사실 그냥 표현했다니까? 그런데 뭐가 작용합니까? 무의식이 작용하죠. 무의식은 자기가 의도됩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은 기분을 위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폭력 피해 법정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눈여겨봅니다. 얘기를 해봅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성범죄 자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 그때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제정신 아니죠. 왜? 마인드 입장에서 볼 땐 제정신이 아닌데 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도가 됐다. 계획화됐다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해요. 얘도 좋아했대요. 물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두 번 죽인 거죠, 여자를. 그죠? 자기 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기를 다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해요. 범죄, 그 재판정에서 더 큰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요. 더 큰 트라우마가. 근데 판사들이 그걸 아느냐, 이게. 모른다니까? 검사는 더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다 몰라. 왜? 이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만약에 남자가 성폭력 피해에 관련되는 걸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하면. 응? 진짜 재밌다니까? 아주 속속들이 몇 번 했어? 어디까지 났어? 뭐 했어? 별짓 다 해요. 애들 데려다 놓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자로 바꿨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전담하는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여자에게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원스톱 상담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로 여경들이 많이 담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경은 1년에 한 번은 1년씩 휴가 줘야 돼요. 힐링하고 오라고. 안 그러면 심리 다 무너집니다. 마인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양산할지는 남자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양산이 아니 나는 그냥 성정보 기억했던 거를 나도 모르게 했던 것 뿐인데 왜 이게 너무 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그러면 형이 대부분 다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1년만 해도 무겁다 그래요. 왜? 그냥 그때 기억났던 거를 성정보를 그냥 나는 표현한 것 뿐인데 그렇게 쟤도 좋아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자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아무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보니까 이제 성범죄가 점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전자팔찌 제도라든가 또 뭐 화학적 고생이 뭐니 막 굉장히 형도 이제 강화되고 뭐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억압 불가능해요. 왜? 남자들에게 그것이 또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남자들에게 또 그게 들어가면 또 성의 상처가 여기에 성의 상처가 또 커져요. 다루면 다룰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식은 이 행동치료법에서 다루는 방식인데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심리살인은 성폭력은 가해자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피해자의 프로그램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뭐 수강명령 해가지고 40시간, 80시간, 20시간 막 이렇게 해서 명령 때 그 프로그램 본 적 없죠? 성폭력 양산 프로그램이에요. 자, 우리가 성교육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성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요? 권장. 성권장 교육이요. 성색사라는 교육이요. 몇 살 때부터 가르쳐줘요? 유치원 들어가서 전부터 가르쳐줘요. 요즘은 성교육이 그 정도로 확산됐어요. 성교육은 즐기라는 교육이에요. 하라는 교육이고 훌륭한 교육이죠.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 권장 교육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이게 자기들은 절대 아니래.
나는 너를 가르쳐 놨으니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지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놓은 게 뭔데? 하라고 가르쳐 놔버린 건데. 본인들은 몰라요. 왜? 심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를. 인간의 마음 안에서, 몸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작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리가 작용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마음이 있어. 마음이. 여기에 인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표현이 있어. 이 세 개가 심리고, 이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학자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또. 그래서 마음과 심리가 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성심리는 가해 심리와 피해 심리가 전혀 다르게 작용해요. 피해는 어디서 작용해요? 마인드에서 상처로 작용을 하게 되고, 가해 심리는 없어요. 그냥 뭐 했던 거예요? 성정보 그냥 기억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재밌게 그냥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재밌게. 그래서 가해 심리는 계획적으로 자기가 끌어왔던 거를 그냥 툭 던진 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냥 재밌게 잘 놀았어. 그뿐이야.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은 거랑 같은 거야. 얘들은. 왜? 자기들 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 못하고 그 상대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갈 건지를 이 마인드에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상처가 적용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여자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을 때 강제성이 되고 성관계가 작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관계가. 그러면 외상 스트레스 우리가 상처가 작용이 되면 상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의식은 치료를 하려고 든다 그랬잖아요. 치료를 하려고 들면 몸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치료를 하려고 들면 몸이 흥분 상태로 좋게 반응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폭력을 갈 때 어떤 여자들은 오르가즘까지 느껴요. 그런 여자 만약에 성폭력의 피해를 마인드에 엄청난 외상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자기가 성폭력 당하면서 오르가즘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못 살아요. 성관계 없으면. 이제는 성관계가 전부야 인생에.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을 그냥 완전히 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성폭력이에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안에 마인드의 상처가 만들어진다는 게. 근데 몸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면은 몸은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남자는 위축돼가지고 성균이 사라져버리지만 여자는 마인드의 상처가 커지는 대신에 뭐가 만들어? 몸이 성에 오픈돼 버린다 그랬잖아요. 몸이 성에 오픈돼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움 자체도 5개 감각기관이 초흥분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 흥분 상태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몸은 이 마음의 상처와는 정반대로 작용하는 게 바로 여자들의 이 마인드의 상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는 어디서 작용해요? 몸 안에서 작용하잖아요. 몸 안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5개 감각기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자들이 늘 하는 얘기 있죠. 걔도 좋아했다니까요. 소리 냈다니까 이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왜? 몸의 감각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심리가 작용을 할 때 가해 심리는 그냥 재밌었어. 피해 심리는 그냥 재밌는 것 치고는 피해 심리는 뭡니까? 죽음이요. 내 인생이 그냥 다 절단 난 거예요. 그냥 절단.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절단 났어. 그리고 앞으로도 절단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살만하겠어요. 그죠? 살기가 싫어. 그래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그런 걸 겪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교육을 할 때 항상 무엇을 하냐면 이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원리.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 피해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자기성결정권이야. 자기성결정권이고 두 번째가 순결이에요. 이 자기성결정권과 이 순결 2개만 있으면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성결정권과 순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때 유 교수님께서 우리 이 강의를 한번 그 아이들이 교육만으로 직접 치료되는 것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직접 부딪혀서 그 아이들이랑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논문을 쓰시는 덕분에
간신히 이제 자기성 결정권 하나는 간신히 이제 오픈이 됐어요. 간신히. 논문으로. 근데 그 외에는 지금 알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성폭력의 성심리는 굉장히 단순한 데서 가해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무서운 결과, 피해 결과를 만드는 게 성폭력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뭐인 거예요?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거나 마찬가지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해요. 여기는 상처만 만들어요. 아주 작은 상처들을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하는 상처를 유발하지만 여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성희롱과 성추행의 정반대, 자기가 자기한테 성희롱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성추행하면서 상처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성매매라고 그랬잖아요. 요 정반대 작용하는 게 성매매예요. 성매매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자기 자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자기 마음에 자해를 하는 거고 남자들은 자기 성기능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에 관련되는 걸 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기능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이거를 성매매 관련되는 예방에 관련된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성매매 하러 가게 생겼어요. 또 성욕을 유발하는 아주 이 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남자들한테 성욕을 유발하게 아주 끝내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자들은 상처가 유발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자들이 상처가 유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려고 들죠. 치료할 때 성정보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자 만나야 돼요. 남자 안 만나면 자기 미치겠는 거야. 이게 만들어져 가는 게 성에 관련되는 심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성폭력의 성심리를 다루는데 성폭력의 성심리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 가해 심리가 어마어마한 피해 심리의 결과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해자부터 치료할래요? 피해자부터 치료할래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피해자부터 치료해야 돼요. 조사하기 전에 빨리 피해자부터 치료해야 돼요. 치료를 해놔야 조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 다 끝나서 처벌 다 끝나야 치료를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치료도 모르겠어요. 난 뭐 알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피해부터 먼저 해놓고 가해자는 가둬놓고 치료해야죠. 그래서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이거는 교정 프로그램에서 필요해요. 반드시. 요거는. 요 피해는 경찰 조사하는 단계에서 필요해요. 여기는 조사 단계에서 필요하고 이거는 잡아 넣어놓고 죄값을 치러야 당연히. 이런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었으면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지. 그리고 거기서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강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가르쳐줘요. 다. TV에서도 다 가르쳐줘요. 안 걸리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고도화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안 될 수 있도록 심리를 빨리 치료를 해줘야 돼요. 남자도 그렇고 남자에 관련되는 부분,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성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룰 때 성폭력도 다뤄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폭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가해 심리가 작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피해 심리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치료법에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 행동치료법은 굉장히 이 논제 하나 오늘 한 번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심리를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의 원리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오늘은 성폭력에서 피해 심리가 가해 심리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해자를 남성에다 두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여성에다 두고서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것만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